배당 ETF 관련 영상이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막상 보다 보면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넣어야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직접 계산해 봤거든요. 배당률 4%짜리 ETF라면 세전 기준 9천만 원이 있어야 해요. 5%면 7,200만 원, 6%면 6천만 원이요. 여기서 배당 소득세 15.4%를 빼고 나면은 실수령은 약 25만 3,200원이에요. 그게 뭐야? 9천만 원이나 필요해?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거기서 시작할게요. 어떤 ETF를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고 복리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차이를 실전으로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적립식 ETF를 처음 시작하는 법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인 배당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드냐로 넘어가 볼게요. 배당 ETF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배당 성장형이에요. 지금 배당률이 높지는 않지만 해마다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을 담은 ETF예요. 지금 당장 현금이 크게 들어오진 않더라도 10년 뒤에는 처음 투자한 돈 대비 훨씬 높은 배당을 받는 구조예요. 다른 하나는 고배당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을 쓰는 ETF가 있는데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써서 지금 당장 높은 배당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대신 주가 상승분을 일부 포기하는 구조라 지금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께 맞는 방식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건 없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10년 이상 장기로 쌓아가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SCHD는 미국의 슈왑 자산운용이 만든 배당 성장형 ITF예요. 정식 명칭은 슈왑 US 디비덴 에퀴티 ETF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3.2에서 3.5% 수준이에요.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고요. 운용 보수가 연 0.06%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주목할 만한 숫자는 10년 배당 성장률인데요. 연평균 약 10.7에서 11%예요. 2011년 출시 이후 14년간 배당금이 약 5배 성장했거든요. 처음 살 때 배당률 3.5%였더라도 10년 뒤에는 원래 투자금 대비 훨씬 높은 배당을 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단 분기 배당이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구조예요. 지금 당장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에 더 잘 맞는 ETF예요. JPI는 JP모건에서 운용하는 커버드콜 ITF예요. S&P 500 종목을 담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 매달 배당을 지급해요. 배당 수익률은 8에서 9.8% 수준인데요. 정확히는 12개월 롤링 기준 약 8.4%, 30일 SEC 수익률 기준 약 9.8%예요. 운용 보수는 연 0.35%이고요. 여기서 꼭 짚어드릴 게 있어요. 배당이 매달 들어오는데 2025년 기준으로 월 배당금이 0.36달러에서 0.540달러 사이로 오갔어요. 변동폭이 꽤 큰 거거든요. 자, 그게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이에요.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옵션 프리미엄이 커지면 배당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으면 배당이 줄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JPI처럼 커버드콜 구조의 ITF는 배당금 일부가 ROC, 즉 원금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8에서 9%짜리 배당처럼 보여도 그중 일부는 원금에서 깎여 나오는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 신고서에서 ROC 비중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 방어력은 있어요. 2022년 하락장에서 S&P 500이 마이너스 18% 빠질 때 JPI는 약 마이너스 3.5%에 그쳤거든요. 다만 2023년 상승장에서 S&P 500이 플러스 26% 오를 때 JEPI는 플러스 9% 수준이었어요. 올라갈 때 덜 따라간다는 점 감수하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미국 직접 투자가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좋은 소식은 국내 증권 앱에서 원화로 살 수 있는 유사한 ITF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예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고 SC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정해요. 배당률은 약 3.5% 수준이고 월배당이에요. 운용 보수는 약 0.07에서 0.09%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미래에셋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두 번째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예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이쪽도 SCHD 복제 전략이에요. 배당률이 약 3.8%고 현재 운용 보수 0%를 내세우고 있어요. 월배당이에요. 세 번째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예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JPI와 유사한 커버드콜 전략이에요. 배당률이 약 8.9%이고 운용 보수는 0.26%예요. 월배당이에요. 국내 상장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원화로 살 수 있고 ISA 연금저축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본론으로 와볼게요. 배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세전 기준으로 연 360만 원이 필요해요. 배당률로 역산하면 이렇게 돼요. 배당률 4%짜리 ETF라면 9천만 원, 5%면 7,200만 원, 6%면 6천만 원이 필요해요. 여기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실수령은 약 25만 3,200원이에요. 세전 30만 원 목표로 잡아야 세후 25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ISA 계좌에 담으면 다를 수 있어요. ISA 안에서 발생한 배당은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안 붙고 초과분에도 9.9% 분리과세만 적용돼요. 같은 금액을 넣어도 세후 실수령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세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미국 상장 ITF를 직접 사는 것과 국내 상장 해외 ITF를 사는 건 세금 방식이 달라요.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의 경우 배당금은 미국이 15%를 먼저 떼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데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리고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돼서 연 2천만 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 신고는 매년 5월에 직접 해야 해요. 국내 상장 해외 ITF는 배당이 나올 때 15.4% 배당 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 징수돼요. 매매 차익도 마찬가지로 15.4%가 붙어요. 연 2천만 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게 편한 점이에요. 그리고 2025년 세법 변경으로 중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 안에서 해외 ETF 배당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계좌 안에서는 세금이 유예됐는데요. 이제는 미국 원천징수 15%가 먼저 적용돼요. 연금 계좌니까 완전히 세금이 유예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계좌에 어떤 ITF를 담는 게 나을까요? 먼저 ISA 계좌예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배당금이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 없이 들어와요. 초과분에도 9.9% 분리과세만 붙고요. 국내 상장 ITF를 ISA에 담으면 배당을 가장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3년 이상 보유가 조건이에요. 다음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예요. 여기에 ITF를 담으면 배당금이 계좌 안에서 재투자되고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요. 수령할 때는 3.3에서 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ITF 배당에는 미국 원천징수 15%가 먼저 떼이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배치 방향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ISA의 타이거 또는 솔처럼 국내 상장 배당 ITF를 담아서 세금 없이 또는 최소 세금으로 배당을 받고 연금저축 IRP에는 장기 성장 목적 ETF를 담아서 제 복리 효과를 키우는 거예요. 일반 계좌는 두 계좌 한도를 채우고 나서 남는 금액에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배당을 받아서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시 투자하는 게 나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치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음 수치는 과거 데이터 기반 추정치이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SCHD 기준으로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서 배당이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드립 방식으로 20년간 가져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주가 성장률 7.67%, 연 배당 성장률 11%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에요. 대략 12년 차쯤 되면 그해 받는 배당금이 그해 납입하는 금액과 비슷해지는 분기점에 도달해요. 20년째는 월 배당금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반대로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쓰면 동일 원금 대비 최종 자산이 약 115% 낮게 나와요. 같은 돈을 넣고 같은 기간을 기다려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면 배당을 받는 순간 다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인 이유예요. 그럼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대신 선택 기준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 매달 현금이 필요한 분이라면 JPI나 코덱스 커버드콜처럼 배당률이 높은 월배당 ITF가 어울릴 수 있어요. 다만 배당 변동성이 크고 ROC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0년 이상 장기로 쌓아가는 분이라면 SCHD나 타이거솔처럼 배당 성장형 ETF가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배당률은 3에서 4% 수준이지만 10년 뒤에는 원금 대비 배당률이 훨씬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두 가지 니즈가 동시에 있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배당 성장형 을 주로 하면서 커버드콜 ITF를 일부 섞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자신에게 맞는지는 지금 현금 흐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장기 보유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담느냐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해요. ISA, 연금저축, 일반 계좌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배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으려면 배당률 4% 기준으로 세전 9천만 원이 필요해요. 세후 실수령은 약 25만 3,200원이고요. 어떤 ITF를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ISA에 국내 상장 배당 ETF를 담으면 세후 수령을 최대화할 수 있고 연금 계좌에 담으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2025년 세법 변경으로 연금 계좌 내 해외 ITF에도 미국 원천징수 15%가 적용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JPI 코덱스처럼 커버드콜 계열은 배당 변동성이 크고 ROC 가능성이 있어요. 8에서 9% 배당이 진짜 수익인지 원금 일부가 돌아오는 건지 세금 신고서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료 입장에서 먼저 찾아보고 정리했는데 여전히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조금 더 따져보셔야 해요. 특히 세금이나 투자 결정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